사전 투표율이 총선 중에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당에 유리할까요? 야당에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잖아요. 그러면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마다 야당에 유리했으니까요. 20대 총선은요. 뭐 12.19%밖에 안 됐지만 21대 총선은 26.69%죠. 22대 총선은요. 31.28%입니다. 31.28%. 대단하죠. 21대 총선에서 26.69%가 됐으니까 야당이 공룡야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도 31.28%가 되면 이것은요. 야당에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31.28%에 대한 것은요. 야당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대 대선. 20대 대선은 36.93%였습니다. 36.93%.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여당에 유리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다르잖아요. 36.93%라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금 총선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31.28%니까 이것을 보면 대선을 빗대서 보면 꼭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지요. 게다가 이게 전체 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가 77.1%였으니까 지금 총선 때 31.28%가 70%가 넘어선다. 그러면 여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왜 여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역별 총선 사전 투표율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았고요. 전북이 38.46%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38%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말입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던 곳인 세종 36.80%, 강원도 32.64%입니다. 여기에 서울도 말입니다. 32.63%예요. 충남도 30.24%고요. 인천도 30.06%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곳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전투표율만 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관행, 야당이 유리하다는 관행 이거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3월 4주차 여론조사 지금 갤럽에서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뢰 수준은 95%였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15.4%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는데 여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수도권하고 충남 지역이었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때문에 이거 상황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당이 유리했던 게 계속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요.
야당 성향이 강한 40대 인구가 적어도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12%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올라가고요. 예, 또 인천이나 충남 이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말입니다. 대구나 부산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요, 여당에 불리하기도 합니다. 여당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구 부산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확실하게 전통적으로는 야당이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유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마다 판단이 다 다릅니다. 아마 말입니다. 지금까지 판세로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기를요, 이게 대선 때만큼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이게 야당에게 유리하거나 여당에게 유리하거나, 이것은 확실하게 까봐야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대선 때 투표율이 높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도 말입니다. 70%가 넘게 지금 투표율이 만약에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요, 범야권에서 200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뭐 최대 단독 과반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단독 과반을 가기가 좀 힘겨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론조사,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를 못 하잖아요. 여론조사 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게 양문석 후보가 불법 내지는 편법 대출을 받은 거,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건가, 또 김준혁 후보가 과거 막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심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움직이는 어떤 민심에 과연 말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 지지력가 우세할 것인지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저는 잘 정착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범죄자나 간첩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또 나라를 혼란시킬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특검만 186가지잖아요.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간첩이 저는 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것 제대로 말입니다.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그러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는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후보를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선진 국민의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묻지마 지지하고요. 막무가내 지지하는 거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